야, 김현수, 분수도 모르고 어디서 이런 걸 훔쳐 입어? 당장 저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 한 발짝이라도 나오면 그날로 이혼이야. 남편은 아내를 차가운 창고로 밀어 넣었고 시어머니는 문고리를 걸어 잠궜습니다. 잠시 후 시댁이 그토록 기다리던 세계적 금융그룹의 해장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선 고문이 사색이 되어 외쳤습니다. 무엄하도다. 감히 어느 분을 창고에 가두었단 말이냐? 로얄 파이낸스의 유일한 승계자, 우리 공주님께 대체 무슨 짓을 한 게야? 10년 동안 정체를 숨긴 채 시댁의 본심을 시험했던 아내의 서늘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매일 정성껏 사연을 준비하는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눠주신 따뜻한 성의는 반드시 기분 좋은 행운이 되어 여러분께 다시 되돌아갈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기구하고도 기막힌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올해로 결혼한 지 딱 10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저는 서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그저 맑기 어두운 어수룩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아침 5시에 일어나 사고를 고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12첩 반상을 차려냈어요. 손끝에 물 마를 날이 없었죠. 하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그들의 대화 속에 제자리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조간신문을 넘기며 며느리가 내온 국을 한 수저 뜨더니 미간을 찌푸립니다. 예, 연수야. 내가 소금은 3g 이상 넣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니? 너는 머리가 나쁘면 손이라도 좀 예민해야지. 어째 10년을 가르쳐도 늘 제자리 걸음이니?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날이 습해서 그런지 간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얼른 다시 끓여올까요? 됐어. 다시 끓인다고 내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겠냐? 그냥 먹어. 엄마, 얘한테 너무 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래도 얘는 착하잖아요. 집안일 시키기엔 딱이니까. 오빠도 참. 착한 게 아니라 모자란 거겠지. 언니, 이번에 우리 대학 동창회 오지 마요. 저번에 왔을 때 전공 물어보니까 가정학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알아? 서울대 법대 집안에 웬 가정학이야? 정말. 저는 그저 허허하고 웃었습니다. 그게 편했거든요. 사실 제가 나온 학교는 이름만 대면 전 세계 누구나 아는 명문대였고 제가 가진 지식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지만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조건 없이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배경과 학벌로만 사람을 재단하는 속물들인지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어수룩한 척, 세상 물정 모르는 척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365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이 집의 식모이자 무술이었습니다. 낡은 티셔츠 한 장으로 사계절을 나고
시어머니가 입다버린 옷을 수선해 입으면서도 저는 행복한 척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만약 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안아준다면 내 모든 정체를 밝히고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줄 텐데.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도 제 학벌을 비하하고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을 두고 교육을 못 받아서 저렇다 하며 비수를 꽂았습니다. 제 남편 준혁 씨조차도 밖에서는 완벽한 엘리트인 척 하지만 집에만 오면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죠.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거실. 하지만 제 마음엔 차가운 서리발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 있는 족보를 닦으며 저를 매섭게 쳐다봅니다. 이번 주말에 아주 중요한 분이 한국에 오신다더라. 우리 가문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글로벌 로열 파이낸스의 회장단이 입국한다는데 그분들 비 맞춰줄 생각이나 해? 너는 구석에서 음식이나 나르고 절대 입 뻥끗하지 마라. 알겠니? 네, 어머니.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할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목매는 그 글로벌 로열 파이낸스가 바로 제 아버지의 회사이며 제가 그 기업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들이 기빈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제게는 그저 어릴 적부터 저를 보필하던 삼촌과 오빠들이었다는 것을요. 폭풍전야 같은 평화로운 일상.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소중한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죠. 제 10년의 헌신이 피눈물로 바뀌는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척 유지되던 10년의 정적이 깨진 건 시아버지의 치순잔치를 겸해 열린 기빈 한영 만찬 소식 때문이었어요. 거실엔 며칠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목을 매는 로열 파이낸스의 핵심 인물들이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해 입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시어머니는 거실 탁자에 각종 명품 브로셔를 펼쳐놓고 서윤 씨와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욕망으로 번들거렸죠. 준혁아, 서윤아. 이번이 우리 집안이 강남 바닥에서 진짜 명문가로 대접받을 마지막 기회야. 그쪽 수석 고문이 오신다는데 그분 눈에만 들면 내 아빠 사업은 물론이고 준혁이 내 정계 진출도 탄탄대로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서울대 인맥 다 동원해서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코스는 다 짜놨습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네요. 연수 너, 그날은 아예 나타나지 마. 아니면 그냥 주방 서빙하는 아주머니들 틈에 섞여서 고개 숙이고 음식이나 날라. 영어 한마디 못하고 어수룩한 내가 괜히 나서서 분위기 망치면 그날로 우리 이혼이야. 알겠어? 저는 걸레를 멈추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1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죠. 여보, 그분들이 오시는 거라면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 취향을 조금 알거든요. 그 기빈, 제가 직접 모셔볼게요. 순간 거실엔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폭탄이 터진 듯한 비웃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니, 지금 뭐라고 했어? 언니가 모셔? 아이고, 배야. 언니가 아는 기빈은 동네 마트 정육점 사장님 아니야? 로열 파이낸스가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해? 전 세계 50개국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곳이야. 언니 같은 가정학과 출신이 모실 분들이 아니라고. 예, 연수야. 주제를 알아야지. 내가 모시겠다고? 가서 국밥이나 나드는 내 수준으로 그 높은 분들을 어쩌겠다는 거니? 내가 나서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서울대 나온 우리 애들도 벌벌 떠는 자리인데 어디서 감히. 어머님, 학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대화하면 통하는 법이에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만해.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하는 그 멍청한 소리 한마디에 내 인생이 걸려 있다고. 한 번만 더 그 기빈 소리 입 밖으로 내면 그땐 정말 짐 싸서 나가. 시댁 식구들의 비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벌레 보듯 하는 시누이의 눈빛, 혀를 차며 고개를 돌리는 시어머니, 그리고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집안 망신으로 규정해버린 남편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는 이 어수룩한 며느리가 사실은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로열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아댔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군요. 당신들이 걷어찬 건 단순한 며느리의 호의가 아니라 당신들이 평생 꿈꿔온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예요. 거실을 울리는 그들의 오만한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원을 켜지 않았던 본가와 연결된 유일한 번호가 담긴 전화기였습니다. 삼촌, 저예요, 연수. 이번 한국 방문 일정. 우리 시댁에서 준비한 만찬장으로 와주세요. 예, 제가 직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대 뒤로 숨기려 했지만 저는 이제 무대 정중앙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5분 뒤면 무너질 그들의 오만함이 가엾게 느껴질 정도로 제 차가운 결심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운명의 만찬의 날이 밝았습니다. 평창동 시댁 저택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최고급 출장 요리사들이 드나들고 거실은 화려한 생화와 은식기로 도배되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이 오기 전부터 구석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줍는 일을 도맡아야 했어요. 시누이 서윤 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치 명품으로 휘감고 나타나 앞치마를 두른 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아, 언니. 내가 음식 냄새 배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지? 오늘 오시는 분들은 코가 예민한 분들이야. 언니한테 나는 그 비릿한 시골 냄새
정말 역겹다고. 저기 창고 구석에 가서 안 나오면 안 돼? 서윤 씨, 손님 맞이하려면 주방 일손이 부족해요. 제가 뒤에서라도 도울게요. 예, 너 지금 그 꼴로 거실에 있으려고? 오늘 글로벌 로열 파이낸스의 수석 고문인 벤자민 킴 씨가 오신단 말이야. 그분은 세계 정상급 기빈이야. 너 같은 어수룩한 애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 집 수준 낮아 보이는 거 몰라? 그때 남편 준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제 초라한 행색이 기빈들에게 보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죠. 너 진짜 말 안 들을래? 아까 분명히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오늘 내 승진과 우리 집안의 운명이 걸린 날이야. 내가 감히 어디라고 기어나와? 여기서 죽은 듯이 박혀 있어. 알겠어? 여보, 정말 이래야겠어요? 1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아내한테 기빈들 오신다고 창고에 가두는 게 당신이 배운 도덕인가요? 도덕? 너처럼 배운 거 없고 어수룩한 여자랑 10년 살아준 게 내 도덕이야? 닥치고 거기 있어. 한 발짝이라도 나오면 그땐 정말 끝이야. 철컥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어둡고 키키한 창고 안에서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기빈을 맞이하기 위해 아부 섞인 웃음소리를 내며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 웰컴 마이 하우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서윤아, 내가 옆에서 영어로 추임새 좀 잘 넣어라. 우리 집안이 얼마나 품격 있는지 보여줘야 해. 저는 어둠 속에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벤자민 킹 고문은 제가 7살 때부터 제 영어 과외를 맡아주셨던 분이자 저희 아버지 밑에서 30년을 일한 제 작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들은 저를 창고에 가두면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 믿었겠지만 그것이 본인들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폰과는 별개로 제 진짜 업무를 처리하던 보안폰이었죠. 벤자민, 도착하셨나요? 예, 지금 시댁 입구에 도착하셨군요. 저요? 저는 지금 창고 안에 있습니다. 예, 당신들이 모시려는 그 집 며느리가 창고에 갇혀 있네요. 들어오셔서 제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세요. 창고 밖으로 시끌벅적한 차 소리와 함께 시댁 식구들의 비굴할 정도로 가장된 한호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는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까지 말이죠. 10년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고 문을 안에서 가볍게 발로 찼습니다. 낡은 문고리는 허술하게 떨어져 나갔고 저는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며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며느리 연수가 아닌 로열 패밀리의 주인으로서 그들 앞에 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고문을 발로 차고 나가려던 찰나 밖에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다시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정체를 드러내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그들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들려왔거든요. 남편 준혁은 창고 문틈으로 제가 나오지 못하게 바깥에서 의자까지 받쳐놓으며 신우이와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저 안에 연수 저거. 오늘 같은 날 나오면 진짜 큰일 난다. 벤자민 고모님이 저런 깨지지한 여자 보면 우리 집안 수준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예 문을 잠가버려야 하나? 오빠, 아예 이번 기회에 정리해. 솔직히 저 언니, 우리 급에 너무 안 맞잖아. 서울대 나온 오빠 옆에 고졸이나 다름없는 가정학과 출신이 웬 말이야? 벤자민 고모님 비서들도 다 명문대 출신일 텐데. 언니가 차 내오다가 손이라도 떨면 내 체면은 뭐가 돼? 그들의 대화는 칼날같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10년입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바친 시간이 무려 3650일이에요. 시어머니의 당뇨 식단을 위해 매일 새벽 시장을 보고 시아버지의 사업 뒤처리를 위해 제 개인 자산을 몰래 융통해주며 뒷바라지했던 그 세월들. 그 모든 헌신이 그들에게는 그저 수준 안 맞는 여자의 귀찮은 몸짓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 주저앉은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었죠. 여보, 당신마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당신 고시 공부할 때 내 피 같은 적금 다 깨서 뒷바라지한 게 누군데.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기빈의 차량이 저택마당에 들어선 모양이었어요. 얘들아, 오셨다. 검은색 세단 3대가 들어온다. 준혁아, 서윤아, 어서 가서 허리 굽혀 인사해. 그리고 연수 그 물건 절대 밖으로 소리도 못 내게 해. 알겠니? 창고 밖은 화려한 조명과 환호성으로 가득 찼지만 제가 있는 이곳은 지죽은 듯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마치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취급하며 자신들의 화려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그 고립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한날 신기루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제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으로 젖어있던 눈동자에 서늘한 냉기가 서렸죠.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그 수준이라는 거 오늘 똑똑히 보여줄게. 당신들이 그토록 무릎 꿇고 싶어하는 그 권력이 사실은 당신들이 가둔 이 창고 안에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저는 품 안에서 다시 보안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로열 파이낸스의 내부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고 벤자민 고문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공주님, 정문 통과했습니다. 5분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 5분 뒤에 거실에서 뵙죠. 가정 화려한 예우로 저를 맞이해 주세요. 이 집안 식구들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이제 울음은 끝났습니다. 창고 안의 어둠을 뚫고 저는 제가 가진 진짜 힘을 세상 밖으로 꺼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웃은가 멸시로 점철된 10년의 세월을 단 5분 만에 되돌려줄 시간이 온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창고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았죠. 기름때 묻은 앞치마, 부스스 앞머리,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어수룩함의 상징이라고 비웃던 그 초라한 차림새. 하지만 그 뒤에 가려진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앞치마 끈을 풀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창고 구석,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죠. 그 안에는 제가 이 집에 들어오던 날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과 신분증, 그리고 가문의 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당신들의 진심을 믿어보려고 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사람의 가치를 학벌과 배경으로만 따지는 당신들에게 내가 가진 진짜 배경이 어떤 무게인지 오늘 똑똑히 가르쳐주지. 저는 가방 안에서 짙은 감색의 맞춤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제 몸은 여전히 그 고귀한 품격을 기억하고 있었죠. 투박한 고무줄로 묶었던 머리를 풀고 주머니에 있던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것은 로열 파이낸스 가문의 직계 혈통만이 달 수 있는 전 세계에 단 3개뿐인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당신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로열의 실체를 보여줄 시간이네. 창고 밖은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벤자민 고문의 차가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거실 바닥에 기어갈 듯한 자세로 문 앞까지 마중 나왔을 겁니다. 저는 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의자를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았죠. 5, 4, 3, 2, 1. 제가 창고문을 열고 거실로 발을 내디뎠을 때 저 멀리 현관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좌우로 늘어섰습니다. 그 사이로 백발이 성성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내뿜는 벤자민 고문이 들어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거의 90도로 허리를 꺾으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 고모님, 어서 오십시오. 이 누추한 곳까지 귀한 발걸음을. 저희 아들 준혁이가 고모님을 위해 특별히 최고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고모님. 저는 서울대 법대 출신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모님을 모시게 되어 가문의 영광으로. 하지만 벤자민 고문의 눈은 그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거실 한가복판 창고에서 걸어 나온 저를 향해 고정되었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언니, 미쳤어? 그 옷은 어디서 난 거야? 지금 고모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안 들어가? 경비 아저씨, 여기 이 여자 좀 끌어내요. 김현수, 너 미쳤어? 오늘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당장 무릎 꿇고 사죄 안 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끌어내려던 남편의 손이 닿기도 전 벤자민 고문이 천둥 같은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무엄하도다. 지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려 하는가? 그의 외침 한마디에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얼빠진 표정으로 고문을 바라보았고 벤자민 고문은 떨리는 걸음으로 제 앞에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르던 10명의 거물급 비서들이 동시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주님 10년 만입니다. 그동안 이 좁고 추한 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로얄 파이낸스의 모든 식구들이 당신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신우의 서유는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5분 전까지 어수룩한 며느리라며 창고에 가두었던 여자가 당신들이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는 세계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은 정적을 넘어 진공 상태가 된 듯했습니다. 쨍그랑 시어머니의 손에서 떨어진 최고급 크리스탈 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못했죠. 오직 벤자민 고문과 그 뒤를 따르는 세계 금융계의 거물들이 저를 향해 바닥에 닿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분하게 내려다보며 10년 동안 쌓던 어수룩한 연수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벤자민 삼촌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예우가 지나치시네요. 여긴 제 시댁 식구들이니 일단 고개를 드세요.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벤자민 고문이 고개를 들고 제 곁에 섰습니다. 그는 시댁 식구들을 마치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내렸죠. 공주님, 아까 전화로 말씀하신 창고가 설마 저 구석에 곰팡이 핀 방을 말씀하신 겁니까? 감히 우리 로열 파이낸스의 유일한 후계자를 이런 곳에 가두고 몇 시에 했단 말입니까? 남편 준혁의 얼굴은 이미 흑비수를 넘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정장을 입은 제 모습과 무릎을 꿇은 거물들을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야, 연수야. 대체 이게 무슨... 내가 왜 공주님이야? 너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가정학과 출신 아니었어? 벤자민 고문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게 분명합니다. 제 아내는 그냥 평범한... 이준혁 씨, 평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 거겠죠. 내가 나온 대학은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경영대였어요. 당신 고시 공부할 때 내가 옆에서 읽어주던 그 원서들, 내가 이해 못해서 못 알아본 줄 알았어? 당신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테스트해 본 거야. 말도 안 돼. 그럼 언니가 그 로열 파이낸스에 숨겨진 외동딸이라고? 얼마? 그 재산이 다 언니 거라고요? 저는 서윤 씨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을 구두 끝으로 가볍게 밀어냈죠. 서윤 씨, 아까 내 사골 냄새가 역겹다고 했지? 당신이 바른 그 비싼 화장품, 당신이 입은 그 옷들, 전부 내 재단에서 흘러나온 장학금과 지원금으로 산 거나 다름없어. 당신 아버님이 하시는 사업, 오늘 벤자민 삼촌이 사인 한 변이면 공중분해되는 거. 서울대 나왔으면 계산 안 서니? 아이고 연수야. 아니 아가 내가 눈이 멀었었다. 내가 노망이 났었어. 내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감히 그랬겠니? 어서 이 고모님께 말씀 좀 잘 드려다오. 우리 집안 망하면 안 된다. 저는 제 발을 붙잡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10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 근본 없는 애라며 제 부모님을 모욕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삼촌, 오늘 이 집안과 진행하려던 모든 투자 계획 전면 백지화하세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이 집에 쏟아부은 생활비와 남편 뒷바라지 비용, 오늘 날짜로 이자까지 쳐서 전액 청구하세요. 단 1원이라도 부족하면 법대로 처리해 주시고요. 예, 공주님.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이 집안에 모든 자산 동결 및 소송 준비도 마쳤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듯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권력과 부가 바로 곁에 있었던 아내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누추한 욕망의 굴레에 머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현관문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등 뒤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그들이 쌓아 올린 서울대 엘리트 가문이라는 허울 좋은 모래성이 단 5분 만에 파도에 휩쓸려 나가는 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바닥을 뒹굴며 제 치맛자락이라도 붙잡으려 허우적거렸고 남편 준혁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벤자민 고문의 구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수야, 아가,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로열 패밀리인 줄 알았으면 내가 내 발을 씻겨줬을 게야. 준혁아, 너 뭐하니? 어서 내 저한테 빌지 않고. 연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우리 10년 정이 있잖아. 내가 나 고시 뒷바라지 해주던 그 시절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응?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아니, 내가 내 종으로 살게. 저는 멈춰서서 비굴하게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당당했던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권력 앞에 무릎 꿇는 나약하고 속물적인 사내만 남겨져 있었죠. 10년의 정? 당신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참 우습네.
당신이 나를 창고에 가두고 서윤이랑 비웃을 때 그 정은 이미 죽었어. 그리고 준혁 씨,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고시 합격. 사실 우리 가문에서 당신 뒤를 봐준 거야. 당신 실력으로 된 줄 알았어? 내가 당신 기 살려주려고 몰래 쓴 돈이 수십억이야. 남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성취가 실력인 줄 알고 기세 등등했던 그에게 사실은 아내의 자비였다는 사실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때 벤자민 고문의 비서들이 서류 뭉치를 꺼내 시아버지의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벌벌 떠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하더니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이 서류는 기아의 회사가 지난 5년간 저지른 분식 회계와 탈세 자료입니다. 우리 공주님께서 가족이라 생각해서 덮어주고 계셨지만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더군요. 내일 아침 검찰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내 결혼은? 내 명품들은 어떡하고? 언니, 제발요. 내가 잘못했어요. 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서윤 씨, 사람은 배워야 한다고 했지? 이제 감옥에 가서 겸손이라는 걸 좀 배워봐. 아, 그리고 이 집 오늘부로 경매 넘겼어.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무단 침입으로 고소할 테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살려달라는 비명과 이럴 수는 없다는 절규가 섞여 아수라장을 잃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1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헌신이라는 짐을 비로소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마당에는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라이트를 밝히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문을 열었고 저는 그 화려한 불빛 속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시댁 저택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악인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눈앞에서 영원히 잃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시청자 여러분, 제 기나긴 복수극을 지켜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가운 세단 뒷좌석에 앉아 멀어져가는 그 집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눈물 대신 깊은 한숨이 나오더군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게 한 건 어쩌면 사랑이 아니라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신랄 같은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편안하게 미소 지어 봅니다. 이제야 제 얼굴에 어울리는 진짜 미소를 찾은 것 같아요.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몰라준다고 해서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댁 식구들은 제 겉모습과 학벌만 보고 저를 창고에 가두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진짜 보석은 흙탕물 속에 있다고 해서 돌멩이가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모자란 사람인가?
내가 더 배워야 하나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 남몰래 흘린 헌신의 눈물은 그 자체로 로열 패밀리의 인장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입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벤자민 삼촌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카메라 너머 여러분의 눈을 맞추듯 부드럽게 말합니다. 저 이연수는 이제 로열 파이낸스의 후계자로 돌아가 제가 가진 힘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려 합니다.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수는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밤만큼은 남을 위한 희생 대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 우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댁 식구들요? 그들은 아마 지금쯤 텅 빈 거실에서 서로를 탓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내린 벌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쌓아온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일 뿐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차갑지만 때로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는 향긋한 꽃내음과 시원한 바람만 가득하시길 빌게요.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사연의 주인공분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주인공분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